예, 안녕하세요. 저 샘파트너스의 김현주이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전혀 모르는 동네가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예전에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 한국가스안전공사를 30년 다니셔가지고 몇 번 와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시흥이라는 동네랑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과천에 살고 있는데 과천에서 저도 한 30년 넘게 살았는데 예전에 과천 처음 이사 왔을 때 주소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안양 빼고 제가 살던 동네도 이제 시흥으로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시흥이 저랑 이제 좀 낯선 동네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요. 그냥 마우스로. 저는 그 샘파트너스라는 그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 운영한 지는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제 원래 전공은 이제 경영이 이제 전공인데 그 브랜드 컨설팅을 통해서 그 디자인에 대한 전략이랑 그 브랜드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을 할지, 그리고 최근에 2, 3년 전에는 우리가 그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동네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몇 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뭐 회사 그냥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브랜드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는 회사고요. 저는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그 동대문에 새로 생긴 그 DDP라는 그 건물에 대한 브랜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컨셉이라든지 그 브랜드 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치를 찾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의 레미안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큰 마을은 아니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커뮤니티 센터에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을 같이 삼성물산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홈플러스 이제 더 플러스몰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뭐 이런 이렇게 대기업하고 또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정부, 중앙정부와 뭐 지방정부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왔고, 그 와중에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들은 바로 이런 어떤 도시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근데 그 안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 시민들의 어떤 주민들의 참여와 그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아주 작지만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베네치아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라는 동네는 물의 도시, 바다에 있는 떠 있는 도시로 가장 낭만적이고 그 물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양을 오가는 어떤 무역 도시로서의 어떤 역사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곤돌라 체험 등은 어떤 베네치아라는 동네를 저희에게 다시 한번 회귀하게 하고 그 지역민들에게도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사랑하고 있는 어떤 문화와 스토리 등을 통해서 그냥 어떤 뭐 옛날의 어떤 경관들, 그리고 곤돌라를 탄 어떤 그런 낭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숨쉬는 곳에서 자기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면서 베네치아라는 동네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역의 역사와 상징, 그리고 이런 어떤 문화와 스토리가 걸쳐진 게 결국 브랜드, 어떤 한 지역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시흥 하면 떠오르는 거, 그리고 이 시흥에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사시는 꼭 방문객뿐만이 아니라 사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통해서 단순하게 뭐 로고를 바꿔서 시의 어떤 상징을 바꿔서 어떤 이미지가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점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지역 브랜드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를 이야기하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뉴욕 하면은 아이 러브 뉴욕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좀 더 자유분방하고 뉴욕이라는 어떤 대도시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 또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와 어떤 에너지로 항상 열려있는 도시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브랜드와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역사와 그리고 오래된 어떤 삶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담겨져 있는 도시 자체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고 또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또 방문객들이 사랑하고 나도 한번 언젠가는 저곳에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어떤 지역의 어떤 브랜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어떤 지역 브랜드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어떤 지자체에 대한 어떤 부흥 같은 것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누가 만들고 있는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수업을 계속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딱 두 가지 사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둘 다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던 사례인데요. 하나는 마포구 염리동이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조금 비슷한 프로젝트지만 그 동대문 회기동의 안녕마을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는지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근데 조금 더 발전됐다라고 하면은 소금길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 안녕마을 쪽이 제가 나중에 소금길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안녕마을을 진행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으로 이런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밤거리의 모습을 바꿔서 아예 범행을 하려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김기현 기자. 네. 그래도 이렇게 들어서만은 어떤 내용인지 잘 짐작이 안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서울 마포구의 한 동네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골목이 좁은 데다 가로등도 많지 않아 어둠이 내리면 인적이 끊기는 지역이고요. 그렇다 보니 강력 범죄도 끊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최근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길 꺼리던 길이 산책길로 변하고 동네 곳곳에 노란색 대문을 단 지킴이 집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마저 환하게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울 마포와 용산 일대에서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성폭행 용의자 34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30대 남성 2명이 흉기를 들이대며 다시 그네를 차에 태웠습니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잇따라 일어난 강력 범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불안 속에 살아왔습니다. 문수에 들어간다고 20년에가 결혼됐잖아요. 상고죄도 똥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동네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소금길이란 이름의 길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길을 따라가니 노란색 대문에 소금길 지킴이즘이 나타납니다. 대문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지나가다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여기 CCTV도 찍히고 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는 안에서 이제 내다보고 이제 이 주변에 연락만 빨리 할 수 있고. 노란색 전봇대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또 위기에 닥쳤을 때 전봇대에 있는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요란한 소리가 울리면서 이웃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마포나를 통해 실어온 소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던 곳인데요. 소금길이란 이름이 붙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많은 주민들이 떠나갔지만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이 동네는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신사들이 또 오면은 거기 막 도망가다 보면 이게 막다른 길이잖아. 그러니까 더 못 도망가고 그냥 잡히고 많이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그냥 그러면 내가 몇번 그런 도와줘요. 그 중에서도 이 소금길은 인적이 드물어 가장 다니기 불편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처럼 바뀌었는데요.
곳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주민들이 운동이나 산책을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요. 사람이 안 다니는 길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길로 변한 겁니다. 일단 밝아지고 사람들이 펜칠도 깔끔하게 되니까 또 운동 삼아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아이들 데리고 산책도 해보고 하니까 좋습니다. 안전을 일단 우선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 소금길을 걸으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을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계단과 길바닥, 담벼락까지 형형색색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칙칙했던 마을이 화사하게 변한 건데요. 이런 변화를 가장 반기는 이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직접 그린 그림이 담벼락에 걸리고 이제 집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됩니다. 네, 무서워서 거의 집에 있어요. 지금은 그 조금씩 밖에 나와서 그렇게 운동도 하고 그래요. 노란색 바닥 모니터 친구들이랑 하는 것도 재밌고 길 따라다니면서 운동하는 것도 재밌어요. 예전엔 밤에 혼자 다닐 엄두를 못 냈던 길이 밝아지면서 다시 사람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요. 저기 빗길 교회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으니까 저 이쪽으로 많이 다녔었어요. 지금은 전등도 있고 하니까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을이 변한 것, 이곳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디자인을 통해 범죄자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겠다는 건데요. 마을에 두루 쓰인 노란색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범죄 예방 설계라는 것을 해외에서도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조명 시설을 만든다거나 또는 민간인들이 어두워지고 난 이후에 치안 활동을 벌인다거나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범죄자들에게 위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저희가 범죄 예방 백신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사실 타이틀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범죄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진행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보시면은 2012년 5월부터 저희가 2월까지 13년 2월까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2013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6초마다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노력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범죄 예방이라는 게 그냥 단 한 명의 어떤 몫으로 어떤 누군가가 한다고 해서 결정됐던 게 아니라 다양한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하고 나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관점,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아예 일어나지 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즉 마을, 이 동네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 아까 뭐 잠깐 뉴스에도 나왔지만 길이 엄연히 있는데도 외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그런 지역은 그냥 범죄를 저지르라고 내버려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된 해결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진행을 했던 이제 네 가지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리서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핵심적인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양한 전문가들과 다각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한 그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염리동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특히 이제 그 아까 보셨겠지만 그 염리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낙후되고 재개발 같은 부분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치안 강화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환경도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1명 정도는 그 범죄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동네 자체도 뭐 그 달동네 예전에 그런 지역처럼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립된 보행자, 그리고 CCTV는 뭐 있었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그리고 밤에 가면은 정말 이 사진처럼 그냥 저 멀리 보이는 등불 정도만 보일 정도로 매우 어두웠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연미동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어떤 그 경찰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더 그 불안 심리라든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뭐 경찰들 범죄를 예방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 경찰들하고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무관서인 마포구청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그리고 마포경찰서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함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뷰와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의견들을 나누면서 각자 진행을 했던 것들은 아니고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초반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듣자고 이제 한 실시 설문조사에서는 거의 뭐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웃과 시설물에 대해서 뭐 불신과 경계심들, 옆에 뭐 성범죄자가 사는지 뭐 누가 사는지 모르고 뭐 옆에 그냥 무슨 뭐 대학생 애들이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 불신과 경계심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이런 어떤 사각지대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전체가 이제 연미동 지역인데 빨간색으로 좀 표시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인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뭐 이렇게 인적이 드문, 그러니까 동선이 거의 없는 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해서 이 지역민들을 하나의 어떤 인물로 설정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늦게 귀가하는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주부,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을 하나의 어떤 인물들로 설정해서 우리가 과연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대체적인 인물을 대입을 통해서 이 지역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이렇게 저희가 범죄 지역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골목에 쓰레기 투기가 많고 뭐 조명도 없는 골목이다, 뭐 높은 계단으로 차량이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뭐 경찰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뭐 다같이 뭐 흡연 장소로 찾아오고 좁고 어두운 골목이다, 뭐 조명 분포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하나에 대한 지역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많은 부분들을 진행을 했던 것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지역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다양한 문제점들을 도출을 하면서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의 그러니까 자연적 감시와 어떤 활동성 저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어떤 감시가 저하되고 시각이 아무래도 각이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성이 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그로 인해서 점점 사각지대는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범죄들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의 어떤 기존 환경 요소를 그냥 막 이렇게 막 부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 시스템 구축의 핵심 요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 있어서의 가장 많이 있는 어떤 전신주, 그리고 자연적 감시 저하를 가져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는 이웃이라는, 그래서 가옥에 대한 것들, 그리고 활동성 저하라는 것은 그 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공터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주민의 어떤 범죄 두려움과 그 범인의 어떤 범죄 동기를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연미동에 대한 범죄 예방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신주에 대한 골목 지킴이라든지 길찾기, 골목 대피소라든지 주민 방범대가 있는 안전 가우, 그리고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뭐 커뮤니티 접점이라든지 주민 편의 서비스들을 설치를 하는 방안으로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에 의해서 자연적인 어떤 감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에 의해서 나와서 어떤 활발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가장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자 했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에 대한 기회를 감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취약 지역을 연결을 해서 1.7km의 어떤 골목길을 그 범죄 예방 코스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3달 동안 이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 코스를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은 동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범죄 예방 코스를 선정을 했고요. 이 범죄 예방 코스를 사람들에게 좀 더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주기 위해서 인지도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까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전에 소금을 나르던 어떤 그 나루터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소금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소금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근함과 그냥 범죄 예방 누군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서로에 대한 어떤 악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소금길이라는 이름을 잡았고요. 그리고 골목길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브랜드와 그 소금길 나루, 그 소금길 지킴이진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친근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범죄 예방을 원칙으로 해서 소금길 디자인 요소들을 뽑아내서 뭐 전신주에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길찾기 기능과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전신주에 대한 번호들 그리고 간단한 지도라든지 헬스 정보들을 주고자 했고요. 안전가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나를 항상 도와주고 있다라는 모습에 대한 것들을 뭐 벨이라든지 CCTV에 대한 것들로 진행을 했고 또한 주민들의 어떤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팝업 스토어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 주민들이 함께 자치성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팝업 스토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코스는 이 길 자체를 조금 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아까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방치기 하고 이러는 것처럼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운동 코스라든지 놀이 코스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각 요소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시나리오를 시각화를 진행을 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A 코스에서 여성이 귀가를 할 때 어떤 통로로 들어와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형태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뭐 운동을 할 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상 서비스 역할극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던 팀만이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과 함께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뭐 이런 요소들이 같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검증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신주의 위치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총 69개 이제 전신주를 선정을 했고요. 가장 큰 저희가 전신주를 선정했던 기본적인 요소들은 그 가장 눈에 잘 띌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어떤 바로 보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선에 막 가려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간격은 한 15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행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소금길 체계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그 컬러 색채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동네의 어떤 전체에 대한 주변 환경을 보고 어떤 전체적인 마을에 대한 풍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전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주조색에 대한 것들은 지금 건물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다 약간 회색 톤이고 약간 적벽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올리브 컬러라든지 그다음 옐로 컬러, 노란색 그리고 이 노란색과 가장 대비될 수 있는 검정색 컬러를 통해서 이 소금길에 대한 컬러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유니버셜 정보 디자인, 그러니까 즉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성인이든 어린이든 뭐 장애우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 식별을 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지금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번호판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들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시각적인 부분들 안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디자인 수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길 정보 디자인은 소금길에 대한 요소들을 보여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코스들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아침에 운동을 한다든지 저녁에 산책을 하실 때 이 길을 돌아다니면서 가볍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뭐 여기도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밤에 보면은 뭐 공원이라든지 운동장 그냥 이렇게 뺑글뺑글 그냥 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코스가 이제 고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파워워킹 코스 여기서는 스트레칭을 하면 좋다. 그래서 뭐 각선미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걸었을 때는 몇 칼로리가 소모되고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정보를 아까 그 보셨던 69개 전신주에다가 다 저희가 이제 그 정보들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헬스 트레이너가 직접적으로 다 모든 동선들을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운동들 여기서 진행이 될 때 소모되는 칼로리 등을 다 디자인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IP 카메라라든지 비상벨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가장 손쉽게 그런 어떤 경고에 대한 체계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 대한 작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운동에 대한 것들은 지금 보시는 이 분이 이 모든 코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근력 운동이라든지 뭐 유산소 운동 등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짜투리 공간, 막 이렇게 넓은 공터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골목골목에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주민분들에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다음과 같은 뭐 소금길 건강 배치라든지 게시판 그리고 담벼락 사이에도 그 안전 패스 등을 둬서 담을 이제 쉽게 넘어가지 못해. 예전에는 이렇게 뭐 담벼락 같은데 보면은 막 유리도 박아놓고 꼬챙이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환경 외관에 대해서 그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부분들로 저는 어떤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디자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들은 주민들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이 교회 시설에서 모여가지고 안전교육과 소금길 만들기에 대한 참여를 유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참여를 해주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범죄 예방을 진행을 했고 이 모든 도색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저희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페인트 칠들을 다 진행을 했고 이런 어떤 사방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진행을 하면서 우리 마을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들로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 사진도 저희가 아까 그 뉴스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저희가 연출한 사진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조사를 갔을 때 아이들이 진짜 저러고 좁은 길에서 놀고 있는 모습들을 촬영을 한 건데 저희가 이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전에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동네가 밝아지면서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 주민분들이 나오셔서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함께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다 모든 길을 다 해드린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1.7km에 대한 코스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요 몇몇 지역 분들이 그랬어요. 왜 남의 담벼락에다가 페인트 칠하냐고 니네 맘대로. 약간 협조를 안 해주셨던 부분들도 있어서 코스를 저희가 또 안 해주셨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바꾸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왜 우리 집을 안 칠해주냐고, 우리 집도 좀 칠해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할 때 전혀 주민분들이 참여를 안 해주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수록 점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물이라도 한 잔 더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접 마을을 꾸밀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데들도 다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2차, 3차, 4화까지 여기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조명을 받았고, 또 무서운 골목길이 뭐 운동 코스로 범죄를 예방한다라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로 조명을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 우리 동네가 마음에 든다고 응답한 주민이 16%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13년 2월에 저희가 그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한 달 정도 뒤에 이 효과 분석을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더 애착심이 생기고 좀 더 나가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됐다라는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길에 대한 사례는 저희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어떤 그 뭐 보시면은 다른 데 이제 뭐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그렸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케이스로는 처음으로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셨던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던 그 국제 범죄 컨퍼런스에서도 아주 큰 사례로 집중 조명을 받았고요. 또 가장 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지역 주민분들이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다니세요. 아까 그 인터뷰 나왔던 이제 무슨 자치위원장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거의 전국구로 강의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오히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3차, 4차 사업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그 이전에는 정말 허물어가던 언제 저기 재건축하지? 지역 재개발하지라고 나왔던 동네가 오히려 그 서울시 안에서 마포구라는 그 서울 한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관광 명소로서 그 탈바꿈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굿디자인이라는 상에서 저희가 산업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홍콩에서 진행을 한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3위에 수상을 해서 이 새로운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디자인에 대한 사례로 저희가 지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그 회기동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에 대한 이제 이 범죄 예방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범죄 예방이라는 타이틀로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을에 대한 어떤 분위기들을 보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뭐 회기동은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한 노출이 많이 심한 동네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뭐 그래서 핵심 문제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골목 자체가 뭐 시흥도 그런지 모르는데 일단은 많이 비어 있고 앉아서 쉴 곳이 없는 골목이었고요. 잘 관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마을에 대한 뭐 어차피 이사 갈 건데 뭐 그냥 대충 살다가 나가겠습니다라는 뭐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학교 그 경희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이 또 몰려 있는 지역이라서 그냥 그 잠깐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안전 의식에 대해서 부족을 했고 또 회기동에 대해서 뭐 전혀 애착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요소랑 사회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즉 관리되지 않는 건물이라든지 안전 의식의 부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주민 스스로가 어쨌든 간에 아까 같은 뭐 잠깐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 동네 아니에요 그냥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오랫동안 계속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흥시에서 10년 20년 계속 사시는 분들 그래서 있을 텐데 그 주민 스스로가 안전을 생각하고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과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어떻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는데 가장 큰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이든지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서는 이랬으니까 이래요 저기서는 저랬으니까 이래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민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어떤 혼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와서 혼내시고 뭐 이런 거 왜 안 해주냐 뭐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어떤 할머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내일 먹을 쌀이 없으니까 쌀 좀 갖다 달라고. 차라리 그 돈으로 그 돈으로 너네 날 쌀 갖다 주는 게 차라리 내가 1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저희가 적극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 주민들에게 살아있는 얘기를 듣는 것들. 그래서 저도 그냥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력자이고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줄 수 있는 워크숍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부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그 마을의 문제점 아니면 어떤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냥 단순한 공청회가 아니라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서로가 토론할 수 있고, 물론 뭐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소금길에 대해서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개념을 보셨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짧은 시간 동안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그냥 또 저렇게 복습하는 거구나라고 복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요 당시 2013년, 14년도에 이제 13년까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들은 지금처럼 이제 범죄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을 살리는 거네? 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지역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들이 서로 협력하고 한다면은 뭐 이런 범죄 문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2013년도에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2014년도 지금은 또 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또 완전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범죄 예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어떤 활성화, 지역 주민들과의 뭐 공감, 참여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프로젝트들이 바뀌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또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뭐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 솔루션이 필요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양한 분야의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들었던 뭐 시대 때 정용 교수님 같은 뭐 디자인학과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 건축학과 이경원 교수님 같이 이제 건축학적인 접근으로, 그리고 한남대 경찰행정과의 박미랑 교수님처럼 근본적으로 안전과 범죄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뭐 심리학과 교수님들도 만나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거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가기 위한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동대문구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주민도 있고 뭐 저희 회사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분들이에요. 마을을 관리하시는 이제 매니저분들, 그다음 주민 대표, 안전치수과가 이제 동대문구에서 이제 이 마을 관리하시는 과죠. 과분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대표, 마을 면접 이분들과의 업무 관계와 협력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또 의견이 있고 동대문구도 자치구이기 때문에 또 동대문구에서의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또 사시는 분들은 사시는 분들대로 불만 사실은 이제 딱 처음에 만나면 하시는 말들은 아 좋겠다가 아니라 불만을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불만들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그 뭐 마을 매니저분들은 뭐 이렇게 회기동 안전지도라든지 안전마을 축제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뭐 여성 안전 기가 서비스, 학교에서는 뭐 벽화사업, 그다음에 동대문 쪽에서는 이러한 음주 폭력 예방 및 뭐 상담 서비스들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누군가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기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업 모델들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각각의 TFT를 구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들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어떤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마을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들은 이때부터 조금 이제 저희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관계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고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게 그냥 단 한 번의 일회성의 어떤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 10년 그래서 이어갈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1단계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서 일단 범죄 예방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식 개선과 접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했고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좋아지고 내가 편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접점들을 좀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공간적, 시설적, 사회적, 심리적, 범죄 환경적 측면에서 저희가 리서치를 진행을 했고요. 아까 이제 그 뭐 영상에서 살짝 잠깐 보셨지만 여기도 이제 어쨌든 저희가 대상지로 정한 데는 절대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다 이렇게 좀 약간 낙후된 동네. 근데 뭐 지역 및 지리, 인구 통행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점들 분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야간 조도, 주택 유형, 경찰물 CCTV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축 건물들이 이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상가라든지 뭐 편의점들도 다 분포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원주민분들이 거의 살고 계시면서 점점 노후화된 아까 이제 소금길 그 보신 것처럼 이제 그런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골목 타입도 다음과 같이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예전에는 택지를 딱딱딱 끊어놓고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타입을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뒀는데 뭐 대로변과 합쳐지는 골목 타입이 있었고 대로변을 지나서 뭐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 뭐 그다음에 한 2에서 5가구가 이어지는 그냥 진짜 사람 딱 한 명 지나가면 꽉 차는 그냥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런 골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적이 드물고 뭐 이용자가 관리한 어떤 주차가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옹벽 쌓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생기게 된 막 이런 골목들도 여러 가지로 형태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타입도 여러 세대가 뭐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 단독 주택형 그 일제 시대나 뭐 이때 해방 이후에 이제 지어졌던 뭐 그런 건물 형태도 있었고 개조를 해가지고 연립으로 만들었던 아예 이렇게 지금 다세대 건물로 만든 뭐 이 정도의 타입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냥 땅 있으면 건물 짓고 땅 있으면 건물 짓고 올리고 규제 풀리면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경관이라든지 뭐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학교가 옆에 경희대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는데 경희대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이제 뭐 저쪽 구미라든지 이쪽에서 일하시는 청량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사시고 있고 그래서 20대에서 30대의 비중들이 많이 살고는 있는데 전출입률은 제일 높은 거죠. 그냥 뭐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같은 동대문과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전출입률이 44%로 였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원주민분들하고, 그러니까 원주민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소유주 분들이시고 젊은 이주민 분들하고 어떤 지역과 이웃에 대한 어떤 관점 차이가 확연하게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원주민분들이던 그 잠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던 간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심리적으로는 뭐 이웃들을 잘 모르니까 서로 예방하지 않고 뭐 범죄가 일어나도 그냥 바로 감당하려는 뭐 그런 심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젊은 층의 어떤 주민들 밤늦게 귀가하거나 뭐 이웃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말로 말해서 누가 하나 잡혀가도 모르는, 뭐 이 사람이 아 그랬어? 거기 살았어?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반응까지 나오는 어떤, 그렇게 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층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큰 기대감을 갖지 않고 나는 여기 그냥 잠깐 살다 갈 거예요. 뭐 쟤네들 나가면 되지라는 어떤 그 두려움 장소가 이제 이 정도로 넓을 정도로 그 이웃이 처했을 때 뭐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런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유대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절도라든지 성추행 및 음란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이제 범죄 유형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이제 저희가 주민회의 참여와 관계자 협의 미팅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 자치회 분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고 또 동대문 구청 분들, 회기동 동사무소 직원분들, 그 경찰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고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협의 미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 요소와, 그리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기회 요소, 그리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를 통해서 핵심 문제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좀 이 곳의 가장 큰 문제는 낮에는 다 나가고 어르신들만 그냥 앞에서 잠깐 앉아 계시고 뭐 밤늦게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왕래가 거의 없는 아주 비어있는 동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왜냐면은 집주인분들도 계셨지만 그냥 집만 소유하고 계시고 거주는 다른 데서 하시는, 그래서 그냥 새만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집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세는 싸지고 관리는 점점 안 되고 그냥 뭐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홀로 또 생활하시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또 노인분들도 뭐 혼자서 살고 계시는 독거 노인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전혀 뭐 이웃들에 대한 어떤 관계, 세대 차이도 있었고 서로의 어떤 그 보고 있는 시각도 틀리는, 그리고 또 활동 시간대도 틀리는 그런 어떤 홀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 안전의식에 대한 부족. 일단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아직까지 여기 와가지고 뭐 크게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안전의식에 대한 부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개인적인 이슈와 공공적인 이슈들을 통해서 이 공공환경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관계 전환을 위해서 조금 더 함께하고 관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비어있지 않다라고 보여줄 수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솔루션들을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가치 체계와 가치 제한, 그리고 핵심 이슈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의식을 고취를 하면서 이 주민들에게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젊은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아 정말 우리 동네는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나의 환경에 있어 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솔루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차 주민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는 이런 어떤 디자인 리서치 결과를 공유를 했는데, 마을 자치 주민 분들 뿐만이 아니라 조금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전에 협조들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젊은 이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에 진행하지 않고 아예 그냥 토요일 날 오후에 좀 약간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다가라든지 이렇게 막걸리라도 한잔 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저희가 사전에 다 접촉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대도 보니까 일요일 날보다는 또 토요일 날 오후가 더 낫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많은 그러니까 출근 안 하시고 뭐 학교 안 가는 이런 시간대로 모아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조금 많은 분들을 좀 워크숍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보지 못했던 20, 30대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주로 원주민분들이죠. 50, 60대 분들, 그 전문가팀과 함께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한 요소들을 찾기 위한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저희 직원들이고요. 그래서 10월 14일 날 오후에 이제 회계동 주민센터에서 이 프로젝트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좀 일단은 막연한 두려움과 그 경계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한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들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가 틀리고 뭐 시간대가 틀려도 우리 동네가 조금 더 서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 함께 노력을 하고 싶다. 이거를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나도 참여할 의도는 있다라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이웃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같은 마음을 이런 마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회기동만의 소통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웃에게 어떻게 도움을 서로 줄 것인지 그리고 이웃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공동의 노력에 대한 것을 가지면서 같은 마음이라는 어떤 서로에게 안전을 지켜주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 이런 같은 마음을 확인하는 걸로 통해서 저희가 안녕마을 회기동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고 마을의 환경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기울여가는 모든 같은 마음들을 우리가 외부로 그리고 내부로 도출할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컨셉을 잡았고요. 그래서 뭐 대문을 닫으면 골목이 안전해집니다라는 컨셉. 그러니까 대문을 닫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조명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서 조명이 켜지는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뭐 사람이 안에 있어요 이런 거보다도 저희는 문을 닫으면 이제 밤에는 사람이 안에 있고 조명이 밖에 이렇게 켜지면서 아, 저 집에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골목을 조금 더 밝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 새로운 소통 채널을 이제 만들기 위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안녕상자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뭐 쪽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웃들에게 의견들을 전달을 하고 또 그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줬다 하는 것들을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손편지로 써가지고 이런 안녕상자에다 주면은 넣어놓으면은 또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골목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같은 마음의 표시로 안녕마을 우편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안녕 포인트라든지 안녕 활동 뭐 이런 뭐 골목 대청소라든지 뭐 물건 나눠쓰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나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녕 쪽지, 안녕 배달원, 안녕 상자, 안녕 게시판 등을 통해서 어떤 자연적인 감시와 그리고 접근 통제, 활동성과 영향성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 쪽지는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그리고 안녕 배달원은 어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안녕 상자는 우리 어떤 뭐 골목 조도도 개선하지만 서로에게 소통이 되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어떤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안녕 게시판은 마을에 대한 어떤 소식적인 어떤 쉼터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안전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구축을 한 건데 뭐 집집마다 벽을 칠하고 안녕 신청서를 배포하면서 안녕 상자를 설치해주면 이렇게 문이 닫히면 골목이 점점점 그래서 안녕 상자가 많이 설치될수록 골목은 점점 밝아진다 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한 예전에 뭐 새마을 청소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지정된 날 같이 청소를 하고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마을을 꾸며가는 그리고 주민이 집 앞 골목을 깨끗이 가려면은 뭐 안녕 포인트를 통해서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의 어떤 안녕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그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게시판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거나 이러면은 어느 정도가 이렇게 소식이 전달이 되는데 단독주택지는 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사 온 사람들에게는 이 안녕마을 편지, 안녕마을에 대한 소개서죠. 사용설명서를 배포하면서 통장분들이라든지 반장분들이 통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사용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함께 한번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경희대 학생이라든지 외국인 거주자와 함께 여러 가지 지식을 또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민 자치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뭐 이런 것들을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우물이 있었는데 그 골목지에다가 그 우물물을 길어서 같이 함께 재배하는 어떤 화단, 아파트, 제가 용어를 까먹었네요. 하여튼 상추 아파트를 길러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주민들에게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치위원회, 세입자, 집주인 통장, 자율방범대가 각각에 대한 요소들을 통해서 요소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와 실질적인 접근에 대한 방법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안녕마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뭐 주민들에게 어떤 선호도를 거쳐서 브랜드 로고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6통, 7통, 8통에 대해서 관리 체계와 어떤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을 리서치를 통해서 어느 동네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핵심 구역과 뭐 핵심 서비스 그리고 범죄 예방 시설물들과 환경 개선 시설물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녕상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잘 보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각각의 그 터치포인트에 대해서 설치를 할 대상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요 거점에 게시판들을 설치를 하고 게시판의 용도뿐만이 아니라 잠깐 앉을 수 있는 어떤 벤치의 효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각각의 동네에 어떻게 어느 지역이 가장 주민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녕 편지를 통해서 새로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리의 동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안녕 펜스 등을 통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외벽에 이제 노출된 이 안녕 조명은 그러니까 외벽에 이렇게 노출된 주택에 설치를 해서 이 안에 사람이 있고 없고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안녕 조명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CCTV라든지 뭐 다양한 안녕 쉼터를 통해서 골목의 어떤 거점과 짜투리 공간에서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이렇게 평상 등을 통해서 이제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낮에는 나물도 다듬으시고 뭐 이러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치 지역에다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벤치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물터에 대한 우물터를 우물길이라는 를 통해서 이제 벽면을 적용을 했고 이 지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추 아파트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자기의 텃밭을 조그맣게 하나씩 가꿀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운동기구는 이제 아까 송곳길에서 보셨던 사례처럼 중간 곳곳에 주민들이 좀 더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잘 설치가 돼서 많은 주민분들이 여기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는 이제 2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한번 앞에서 보셨는데
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물들이 이렇게 설치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삭막했던 마을 자체가 하나의 어떤 요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죠. 뭐 벤치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녕 상자. 예,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이 함께 좀 가깝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더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뭐 이런 어떤 안녕 상자라든지 안녕 브로셔, 그다음에 소통의 창구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지금 모습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주제넘게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실 이제 도시재생 학교라는 그 이름을 듣고 무엇들을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지라고 할 때, 제가 이제 통합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라는 어떤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 결국 요소를 잡아야 될 것들은 지역의 자원과 지역의 가치는 다 갖고 있잖아요. 뭐 만들어진 것들 제가 보니까 뭐 이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 시 10대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던데, 그 뭐 갯벌 습지라든지 뭐 비즈니스 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가치, 뭐 도시와 어떤 농촌 환경이 약간 접목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 어떤 세대 계층 간의 어떤 뭐 문화 교류가 있고, 또 지역,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는 이런 것보다도 지역 이해 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확장하고 공감하고 화합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역적 지역 가치는 당연히 플러스 돼야 되는 거고, 이 지역 이해 관계자분들하고 어떻게, 그 지역 이해 관계자분들은 주민, 뭐 방문객,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저런 것들을 화합을 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아이러브 뉴욕이라든지 뭐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들이 확립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개발 뭐 이거를 통해서 이 이후의 과정이 저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흥시가,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컸던 동네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과천에서 시흥군이라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이라는 데를 살았었는데 과천시가 된 거고, 뭐 의왕시, 군포시 다 빠져나간 거잖아요. 군포시 뭐 이런 것들 다 빠져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흥이라는 동네가 그 지역적인 역사성을 갖고 있는 동네고 되게 오래된 동네인데, 그런 어떤 지역적인 가치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개발돼야 되는 부분들, 또 뭐 신도시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연이 개발돼도 소래, 또 명물 소래산도 있고 한데, 그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어떻게 소통을 해서 아주 큰 뭐 모습이 아니지만 작은 부분부터 서로 만들어가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흡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고, 그다음 그 전TV라고 해요. 기관에 서울나라에 일단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건요.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가 좀 여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들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사례들을 보면 그 특히 일본만 가도 그 지역 주민센터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자치센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그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시와 함께 그러면 이 도시범죄 예방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자라고 했고요. 예산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 내에서 어떤 작은 것들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냥 쥐어짰고요. 정말 막말로 말하면 저희 기업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별로 남는 프로젝트는 아니었고요. 아까 뭐 페인트 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은 저희 어디 제비표 페인트나 노루표 페인트 가가지고 협찬 받아와야지 막 이런 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예산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지역 할 때 저희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받고 진행을 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설치비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제작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범으로 어쨌든 간에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 그러니까 어떤 막 큰 시설보다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살릴 것이고, 큰 거 말고 아주 작은 것들을 어떻게 좀 바꿔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예. 예, 예. 예, 예. 초안은 이제 저희랑 그 색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잡았고요. 저희가 어떤 벽화를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잡았고, 또 이제 그 일러스트 하시는 전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누가 와가지고 너 그리고 싶은 거 그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초안은 저희가 잡아놓고 같이 이제 칠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페인트에 대한 것들은 뭐 아직은 괜찮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고, 지금 2차, 3차 사업으로 통해서 옆으로 좀 더 확산돼 가고 있고, 그러니까 소금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은 완전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분들보다도 그 관광객들이 주말에는 더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그 부분들은. 네네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성 제품을 이용하면은 예를 들면은 한 3만 원, 5만 원이면 하나를 설치하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그 돈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가능하면 전기 제작비 안 들고 가능하면은 이거 안 들 수 있게끔 막 해가지고 그 염리동 소금길만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다 그 특허권에 대해서 다 갖고 계시고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거기서 기념품 팔고 막 그러세요. 아까 그 로고 갖고 해가지고 그 뭐 소금 나루라고 이제 저희가 지역 센터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만들어 드렸는데, 아예 그 마을 초입에 가면은 소금 마루라고 해가지고 그 저희 놀이동산 나오면은 이렇게 기념품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저런 거 다 하셔가지고 파시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지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뀐다라는 것을 뭐 저희로서는 알 수 있게 됐고,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범죄 예방이건 뭐든 간에 지역 주민들 커뮤니티를 어떻게 함께 뭐 가장 잘 아시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것만 만들어 어떤 촉진제만 만들어 준다면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더더욱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희 보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저희가 가면 또 똑같은 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범죄 예방이라는 타이틀로는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부산이건 어딘가 간에 유사 프로젝트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킴이 집이 어떤 분들이 지킴이 집을 하시고 또 오래 하시다 보면 계속 문드리고 벨 누르고 하면 귀찮잖아요. 예.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사실 통장님들부터 했고요. 통장님들부터 했고, 가능하면 이제 시간이 24시간 집에 계시는 분들로 좀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금길 처음에 할 때는 한 15집 정도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15집 정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집으로 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전신주를 69개를 설치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 전신주가 스팟이거든요. 하나에 스팟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안 닿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확장이 돼서 뭐 모든 집이 다 그걸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지역에 좀 오래 계시는 이제 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많이. 그러니까 통장님 분들은 설득하기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통장님하고 친하신 분들 그 다음에 설득하기 좋고. 근데 친한데 옆집이다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스팟을 또 보고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요. 저분들한테는 뭐 그렇다고 저걸 설치했다고 해서 뭐 비용을 드린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주민 그 아까 워크숍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부분들은 계속적인 어떤 뭐 설득이라기보다도 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더 그런 요소들을 좀 가져오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2012년부터 13년까지 그냥 진행을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또 관리해 오시는 분들은 그 주민분들이 지금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저는 거기다가 그 기념품 가게 내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없으시면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